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때문에 여기 안 앉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이제 요 강의는요, 1년에 한 번 해요. 예.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요 제목으로 제가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학원의 교양 강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고 나서 이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이게 아예 정규 강의가 되어버렸어요. 네. 마라톤을 제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마라톤. 네. 물론 포기했어요. 마라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사람보다는 조금은 잘 뛰어요. 제가 오래 뛰는 거 잘 하더라고요. 예, 오래 뛰는 거. 근데 마라톤 할 때 뭐가 필요하게요? 예? 체력. 좋아요. 체력 필요한데 신발도 중요하더라고요. 마라톤화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마라톤 신발 신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심호흡 하는 거? 요게 정말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바로 이 복근. 마라톤 할 때, 복근. 여기, 그래서 처음에 그 코치가 이제 저를 가르쳐 주는데 계속 이 복근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응? 여기가, 전 아무래도 뭐 아무것도 안 새겨지는데, 왜 이래, 분위기가? 이러면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언제 나중에 여기가 좀 단단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시키냐 그랬더니 마라톤 할 때 여기 복근이 생기지 않으면 오래 뛸 때 점점 힘들면 뒤로 처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도 끝까지 이제 가려면은 복근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뛸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마라톤 할 때에도 도구들이 있어요. 그 핵심 무기들이 있습니다. 신발도 좋아야 되고 이 복근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공부할 땐 뭐가 필요해요? 체력. 공부할 때 체력 중요하죠. 암기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암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시험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뭘 더 중요한 걸 따지려고 해도 암기밖에 없어요. 뭐 이해니 뭐 해도 결국 나중에 또 암기야. 다 암기를 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오픈북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 자체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암기력이 향상이 되느냐? 응? 선생님 저는 암기력이 부족한데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시험 안 되는데? 암기력이 없이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복근이 좀 부족하면 복근 운동을 해서라도 마라톤을 뛰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지. 암기력이 없다고 이 마라톤 안 할 거야? 이거 끝까지 안 갈 거냐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근이 필요하다는 거, 암기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한 30km 넘어가서 뛰니까 이제 뒤로 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복근이 필요했구나. 그럼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근육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공부의 무기, 암기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 암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잘 몰라요. 여기서 이루어지나? 여기서 이루어지나? 마음인가? 암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 암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암기가 실제로 암기된 어떤 정보가 이 안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인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도 하드디스크가 따로 있잖아요. 메모리가 따로 있고 거기에 있잖아요. 위치가 있다고. 여기도 머리에도 분명히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습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단백질 형태로 자리 잡혀요? 그 모양 형상이 있다가 나중에 사라지나? 한 디스크처럼 거기에 뭔가 자기장 형태로 되어 있다가 사라집니까? 기체 형태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암기와 뇌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 이게 잘 되냐고 그게. 응? 신발도 안 신고 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사실 처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처음에 사실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몇 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뛰고 있더라고요. 불쌍하게. 그래서 조금만 도와드리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만 한 시간이라도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뭐예요? 암기의 비밀입니다. 예, 저는 두 과목 강의하고 있어요. 한국사도 강의하고 관세법도 강의하고 두 개 암기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두 개 할 때 여기 뭐 관세직 있는 분들 알겠지만 목소리도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예, 좀 다르대요. 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뭔가 저는 약간 그 과목마다 그 대응하는 방식, 다른 말로 하면 암기하는 방식도 전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암기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이 좀 잡히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드린 것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실에서 나가면 뭘 들었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어 가세요. 알았죠? 오늘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저게 나에게 적용이 되겠구나. 내가 차용을 해야 될 정보구나 하는 것은 반드시 적어서 가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걸 꼭 실행을 하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감동하고 끝나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요. 일단은 암기 이렇게 쓰는데요. 이 어두울 암자입니다. 어두울 암기.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뭔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 암기라는 것의 원래 뜻은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시험에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여 잊지 않는 거. 여러분이 환갑 때까지 잊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잊지 않으면 돼요? 시험장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암기는 영원한 암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에 필요한 것은 읽어보세요. 기억하여 시험장까지 가져가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 이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시험은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이 시험을 위한 정보들을 가지고 사실 그거 가지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기는 남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시험을 통과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 기억하여 시험장까지 가져가는 것. 응? 좀 전에 여기 뭐 있었죠?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 기억하여 시험장까지 가져가는 것. 그랬죠? 잘 외웠어요. 근데 우리가 1시간 후에 이걸 기억할까요? 1번에 뭐가 있었는지 2번에 뭐가 있었는지? 만약에 1번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좀 더 하기 좋을지 몰라요. 기억하여 있지? 기억하여 있지? 않는 거. 이러면은 뭔가 기억하기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시험장이라는 거에다가 색깔을 만약에 칠해놨다면 색이 있는 것은 25% 정도 더 기억을 쉽게 더 오래 가게 해요. 이렇게 해놨다면 조금 더 기억을 하겠죠. 혹여 이걸 잊는다 하더라도 있지, 시험장 이거 두 개는 좀 더 오래 갈 거예요. 강조가 됐으니까. 색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필기하는 거 좀 못마땅하게 여겨요. 저는 그 판사할 때에도 글씨 이쁘게 쓰려고 해요. 제 글씨 이쁘죠? 인정해. 이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두 번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래서 글씨를 잘 쓰려고 그래요. 그럼 뭐 대충 써가지고 나중에 이거 해독 수준이 되게 되면 어떡합니까? 20번도 보고 30번도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요. 줄도 이왕이면은 좀 똑바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색을 중시 여겨요. 저는 공부할 때 색의 원칙들이 다 있었어요. 요거는 첫 번째 볼 때 이해하는 정도, 요건 뭐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 이건 이거랑 연관관계 있는 색들, 이런 것들을 그걸 뭐 아주 절대 원칙처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은 각 과목마다 어느 정도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연필로 해도 되는 거, 볼펜으로 해야 되는 거, 빨간 볼펜, 파란 볼펜, 형광펜으로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아마 그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좀 생기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각자 조금씩 달라도 있긴 있어야 돼. 근데 그래도 너무 절대 원칙처럼 무조건 요건 이렇게 하고 그 펜마다 너무 공식을 세우려고 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합격하는 암기를 위한 제가 제언 9가지를 오늘 드리려고 해서 이제 총 9가지의 제언 말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드리는 이 제언 9가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꼭 실행에 옮기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읽어보세요. 태도가 암기를 결정한다. 암기력이 암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암기를 결정해요. 암기력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점점 암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암기력이 늘어요.
근데 처음에 발동이 걸리지 않으면 암기는 시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태도가 암기를 결정해요. 일단 첫 번째 태도는 뭔가 읽어보세요. 암기는 아시다시피 정신적인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암기를 못해요. 네. 체력이 좋으면 오래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암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신적인 일이라는 게 뭐 뜻일까요? 육체 노동이 아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두뇌 작용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정신적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어떤 이성의 문제 또는 사고의 문제 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따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생각과 이 마음, 생각사 또는 생각상자 있죠? 그거랑 마음 심자를 너무너무 따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사자 어떻게 써요? 밑에 마음심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상자도 밑에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정서적인 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 암기는요, 정신적인 거, 이성적인 거, 두뇌의 작용 이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알파파라는 게 뇌에서 나오는데 그게 나와야 뭔가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별로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 마음 편하세요? 이건 확실한데 마음이 편해야 공부가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암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암기가 안 돼요. 마음이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이제 감정 같은 거 신경 안 써. 암기의 최대의 적이 뭘까요? 정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암기의 최대의 적은 마음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요즘엔 하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뭐 오늘도 뭐 쐈대. 또 쐈구나 또 그러죠. 그러다 이게 방향을 바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거의 뭐 불감증 수준이 됐어, 그지?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그 대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미사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응? 동해바다로 그만큼 쐈으면 여기는 당연히 노량진은 바로 들어오는 건데, 네? 여기로 떨어진다니까. 근데 그거에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가져요? 시험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그 게임인데 시험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이 두 개가 절대 분리가 안 돼. 근데 두려움이 없어야지 암기가 되는데 이 게임 자체가 두려움을 만들어줘. 엄청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뭐 어떻게 싸우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 뛰는 사람에게 이건저건 장비를 다 없애고 신발 없이 뭐 뛰려는 거랑 똑같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는데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럼 수험생이 아니에요. 아니,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두려움이 없나요? 포기한 거야. 그건 포기한 거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이 최대의 적인데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통제 가능한 수준 정도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지는 않은데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은 생겨서는 안 돼요. 뭘 조금만 책을 보려고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공부하는데 저항을 주는, 공부하는데 방해를 주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가 있다면 공부 하나 많아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냐? 맞아요. 두려움 속에서 뭔가 지금 그 두려움은요, 시험에 안 된다는 두려움이 왜 문제예요? 시험에 안 되면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이 생각해서 그래. 왜냐면 시험에 안 되면은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아버지는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 예? 이제 내가 좀 집안에 결혼하기 전이라도 뭔가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내가 이번 시험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만 같고, 실제로 생존의 문제에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시험에 합격을 못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그럴 것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까? 또는 내가 이룰 가정을 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이걸 확대 해석이라고 보긴 뭐예요. 왜냐면 실질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연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당장 현안이 아닌 그 두려움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막연하나마 상당히 커요. 그 두려움의 크기가 자체가 뭔가 막연한데도 잘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 자체가 뭔가 이 시험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뒤쪽이 다 꼬일 것만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공부는 안 돼요. 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왜 이걸 못 읽지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보세요. 암기는 내가 읽어봐요. 하는 일 중에 가장 신나는 일.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면은 이때부터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독서실 책상 앞에서 두려움 속에 있지 이렇게 된 상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조드리냐면 제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공부하는 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멍하고 안 될 것만 같고 그리고 전 또 당시에 공부 기간이 짧아서 옆에 사람들 뭐 서브노트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막 훔치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다 된 것 같고 난 이번에 안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빚더미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암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암기되는 양과 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요 상태가 되게 되면은 뭐 이 강의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혼자 하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경험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거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암기는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항상 위태로운 것. 조금 했지만 다시 날아갈 것.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암기는 못 해요. 암기는 일단 편안하고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뭐에 차 있어야 된다? 확신. 암기의 확신. 요거 외울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하지 뭐. 라는 이런 생각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외울 수 있어요. 또 이거 재밌네. 그럼 또 외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 외울 수 있어. 하다못해 두 문자라도 만들어서 외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요거 재밌네. 두 문자도 재밌게 만들어서 요거 외울 수 있겠네. 라고 하면 그런 걸 이제 요리했다고 하는데 그 재료를 그렇게 요리해 놓으면 그때부터 외워져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만 외울 수 있는데 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외울 수 없어요. 이게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상 기본서에서 주어진 어떤 표나 어떤 플로우, 흐름 이런 것들을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언제 다 하냐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페이지 다 외우지 말라고 하고 두 줄만 외워봐라. 그러면 하죠. 에이, 두 줄은 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해요? 왜 할 수 있어요? 아니, 두 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두 줄도 하지 왜 못해? 근데 왜 두 줄만 하라고 하면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기쁨이 올라오거든. 확신이 차거든. 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또 확신은 또 점점 또 확대돼요. 이 시험도 될 것 같아. 내 인생도 잘 될 것 같아. 너무 극과 극으로 가죠. 요게 안 외워질 것 같아. 근데 이 시험도 안 될 것 같아. 응? 그 다음에는 내 인생 자꾸 꼬일 것 같아. 가정은 또 어떻게 이루지? 자꾸 그렇게 가요. 우리의 이 사고가요. 정말 멀리까지 가거든요. 응? 오천리바까지. 몽골까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좋은 쪽으로 많이 가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쪽으로 많이 가. 근데 이 좋은 것 쪽으로 이렇게 쭉 많이 가는 이것도 습관인데 그 습관이 잘 안 들어있어. 그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좋은 것 쪽으로 많이 가는 거가 조금 배어 있어요. 예. 왜 그랬냐면 그렇게 몇 번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도 아니고 한두 번만 경험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경험이 만약에 한 번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인생에도 그걸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읽어보세요. 3번을 믿어도 이 4번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못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 안 된대, 못한대, 느리대. 다 그래요. 예. 여러분 컴퓨터 아니에요. 응? 당연히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기억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이 써먹지 않는 영역들이 있고 아직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내는 재미로 또 공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보다 암기를 잘하네. 이걸 갖다 이제 수험 이 기간 동안에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앞에 있었던 두려움만 가지고 안 되네, 못하네, 안 되네, 못하네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 페이지도 못 외우지만 그 과목도 정복하지 못하고 이 시험도 쉽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부분에서부터 하나의 작은 암기서부터 확신에 차서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보다는 잘 외우는구나 이런 확신과 그런 관찰을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성취들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그 표 하나 외운 거, 또 어떤 뭐 순서, 임진왜란 순서 하나 외운 거, 임진왜란 7단계 이래가지고 외운 거, 뭐 이런 것들 하나에 대한 정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상당히 고양시켜 줍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인 사람들은 더 기쁘게, 더 재밌게 공부해요. 그럼 더 많이, 더 쉽게 빨리 외워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는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거는 암기가 잘 돼서 가는 친구들은 눈덩이가 점점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커지는데 좋은 눈덩이가 커지고 안 된다 하는 친구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고역이야. 점점 커지면서 안 된다는 눈덩이가 커져가요. 어느 쪽에 계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계시냐 이거예요. 어느 쪽에. 중간 상태는 별로 없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계속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거기에서 확신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해요. 어느 쪽에 계세요? 응? 그걸 빨리 만약에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빨리 전환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거 시간 낭비예요. 잘 안 돼요. 무기를 버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주 이런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메시지를 드렸는데 나의 기억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죠? 읽어보세요. 그러나 기억한 것을 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뭐 우리는 한번 외우면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잊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실패에 좌절하면 안 돼. 나는 생각보다 잘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잘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고 저는 알아요. 응? 여기 와가지고 변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많이 벌써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뭔가 이렇게 웃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험생활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점수가 팍팍 오릅니다. 그래 암기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금방 딱 붙어서 그런 친구들은 금방 사라져요. 붙었으니까 없어진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늘 두려움에 차 있고 벌벌 떨고 뭐 이런 친구들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그래서 좋은 말만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꼭 가져야 되냐면 확신에 차게 공부하시고 기쁘게 공부하시라고. 그런데 실패해도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잊었을 때 거봐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하면 되지. 근데 다시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반복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외우기 좋게 만들어서 다시 하면 돼요. 내가 아직 요리를 덜 했구나. 뭔가 이렇게 생으로 먹고 있었구나. 조금 더 먹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이해 없는 암기는 없대요. 몇 개 있지 않대. 아예 없대. 이해가 없이는 암기할 수 없어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잠깐 아주 단기 기억은 할 수 있어요. 정말 며칠은 단순한 게 전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현실적인 우리의 암기는 기억하여 시험장까지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건 우리 지금 장기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충분히, 완전히 그렇게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없는 암기는, 여러분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어차피 외우는 거잖아 이러면서 아주 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주 흔한 실패 원인이 바로 이해 없는 암기예요. 대충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각 과목별로 내가 정말로 그걸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알고 있으면 그게 암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암기가 이해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암기한 걸로 착각할 수 있어도 시험장까지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요? 뭐지 이러죠. 그거는 깜빡깜빡하고 암기가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이해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된 건 상당히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책장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가장 파워풀한 내용이에요. 이해 없이는 절대로 암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는 무슨 과정이라고요? 자기화래, 자기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가 필요한데 이해가 없이는 암기할 수 없지만 약간 좀 이상하게 이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내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 그 내용이 아니라 약간 4차원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너 뭐 그걸 그렇게 이해했냐? 싶어도 이해했으면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이제 관세법을 가르치고 한국사를 가르치면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주 많이 다르게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광개토대왕의 이미지를 아주 강성한 어떤 이미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아주 연약한 이미지로 받아들였어도 상관은 없다고. 그렇지만 이해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심지어는 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싶어도 그런 친구들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냐는 거예요. 자기식의 이해. 근데 이게 진짜 오래가요. 자기 것으로 만든 거 있죠. 좀 신기하게 한다. 옛날에 관세직 공부하던 친구 중에 관세법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매일매일 이상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정말 이상했어요. 예. 정말 대단한 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것만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친구 질문을 다 받아줬는데 왜냐면 그게 넘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다 해주긴 했지만 사실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더 이상한 표를 만들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와, 너 왜 이런 걸 만드냐? 근데 그래 자기가 한번 수업 들은 거를 왜 자기 나름대로 도식화 시켜봤대. 근데 전혀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이 친구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 친구 붙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나름으로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그 관사 시험 볼 때 제가 수석 합격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거기 그런 게 있어요. 뭐 외교관이 물건을 가져 들어올 때 그 외교관이 그 면세 받고 가져 들어온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걸 양수 제한 물품이라고 하는데 전 그 양수를 양과 수 있죠. 수량과 수. 그래서 자동차는 한 대만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석을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양수가 그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그거를 양과 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밑에 나오는 자동차, 선박, 피아노, 오르간, 엽청은 양과 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제한적인 물품이야.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문제는 다 풀고 다 쓸 수 있었어요. 다 그렇게 이상하게 이해하라는 뜻이 아닌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이상하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만의 색깔로 된 자기화된 이해가 없으면요,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 만들고 요약집 만들고 뭐 필기노트 만드는 거 제가 다 직접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거기에 스피릿이 없어. 응? 거기에 자기의 뭔가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건 아주 그 글자 빼고는 나머지 진짜 생명력은 쏙 빠져 있는 것만 여러분한테 파는 거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화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 책 보실 때에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보시라고. 내가 정말 이걸 건조하게 지금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지, 뭐 내가 나의 식으로 또는 나의 경험과 또는 나의 주변에 있는 상황과 그걸 접목시키는 정도까지 수준까지 내가 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읽었던 어떤 책과 다시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되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이게 암기가 쭉 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암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 거라고요. 뇌가. 요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암기를 잘하게 도와주면 돼요. 실제로 이 뇌는요, 엄청 똑똑하거든요. 여러분은 뇌의 일부밖에 못 쓰잖아요. 아시죠? 우린 뇌의 일부밖에 못 쓰고 가는데 그거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뇌가 똑똑한데 어떤 경우엔 상당히 어리석어요. 뇌는 세상 판단하는 게 상당히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뇌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요. 뭐예요? 암기 선수예요. 이 뇌가 암기 선수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까 뛴다고 했는데 사실은 직접 뛰는 게 아니라 코치처럼 해서 이 뇌가 잘 뛰게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뇌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해마라는 게 있거든요. 해마는 우리 머리에 두 개가 있어요. 요 귀 바로 안쪽에 있거든요. 여기 요만해요, 요만해. 그래가지고 요걸 귀 속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게 해마예요, 해마.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해마가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필기를 하시면은 해마라고 한번 써보세요. 해마. 해마를 우리가 이제 해마에 별명이 있어요. 해마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기억의 입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의 입구다 했죠. 서울로 가는 입구는 강화도인데요. 기억으로 가는 입구는 해마예요. 해마. 그러니까 이제 이 입구가 잘못되면 들어가질 않아요. 뭐 기억되는 건 둘째치고 아예 입력 자체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해마. 그럼 해마가 무슨 기능을 하냐? 잠깐 기억해요. 해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컴퓨터에 보면은 그 단기 기억 장치가 있고 장기 기억 장치가 있으니까 하드디스크 이런 데에는 그 오랫동안 가는 파일들이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건 컴퓨터를 꺼도 사라지지 않아. 근데 컴퓨터 끄면 사라지는 것들 있죠. 그 단기 기억 장치에만 메모리에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약간 그 메모리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해마예요. 근데 이제 해마 때문에 여러분이 좀 속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해마에서 잠깐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에서 잠깐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떠올려졌어. 아, 나 기억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해마로 들어온 것은 거기 아주 잠깐 동안 저장이 되어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 기억 장치 마치 하드디스크로 파일명 해가지고 저장하는 것 같은 그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기억을 잘해요. 그 장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같은 거를 대뇌피질이라고 그래요. 대뇌피질. 그러니까 여기에 영도 있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실제로 하드디스크처럼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기를 한다,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 과정이에요. 해마에 있는 것을 이 대뇌피질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쪽도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를 옮기는 힘이 있느냐,
또 해마가 잘 활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근데 해마의 크기가 달라요. 그 사람의 신장과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키가 엄청 큰 사람도 해마가 요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키가 작아도 해마가 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해마가 큰 사람이 유리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점점 작아져요. 불안감, 두려움, 또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했다거나 특별히 가장 믿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맞았거나 또는 아주 모멸감 큰 그런 언어 폭행을 당했거나 그럴 때는요, 스트레스가 아주 커져가지고 이게 점점 이 신경세포가 하나씩 죽어가지고 해마가 요만해져요. 공부 못합니다.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 공부 못해요. 안 돼요. 오히려 집에 어려운 사람이 그거를 극복해내고 빨리 붙어야 되는데 사실 안 돼요. 오히려 집안이 그냥 평안하고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안정적이고 집에 가족들이 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이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되겠니 뭐 이러기는 하고 취직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누구는 뭐 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우리도 다 봤는데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 그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여기 또 공부하는 동안에 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연애하지 마. 연애를 안 하면 깨질 것도 없거든. 근데 이제 연애하다가 또 깨지고 공부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해마에서 나오는 이 뇌파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안에 있는데 여기서 뇌파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세타파가 언제 나오는지. 무언가를 기억하려 할 때 해마에서 나오는 뇌파. 그래서 이 세타파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이제 지적으로 뭔가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해마가 정말 중요한 거네. 그렇죠? 예. 그런데요, 해마가 이제 큰 사람은 넉넉해. 뭐 기억의 입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받아들이지 뭐. 그리고 잠깐 가지고 있는 그 크기도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크니까 비교적 오랫동안 유연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그런데 해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점점 작아진다고 그랬죠. 근데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조그매져요. 그럼 이제 해마로 들어가는 피가 적어져요. 해마에 피가 많이 들어가야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해마의 활동이 커지는데 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부정적인 언어들에 자꾸 노출이 되거나 넌 안 된다느니 왜 태어났니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거나 이러면 이게 상당히 기본적으로 작아진 상태에서 노량진에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또 뭐가 커져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또 두려움은 상당히 커져 있어요. 일단 요거 마저 얘기하는데 이게 세타파인데요. 이 세타파는 언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냐면 해마에서 나오는데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확신에 차고 기쁨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잘 외우는 이유가 바로 이 세타파 때문에 그러는데 흥미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흥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세타파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해마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게 비교적 오래 가요. 심지어는 뭐가 남냐면 여기에 이 무드 있죠. 이 분위기 자체가 언젠가 기억이 나요. 그날 그 음색과 거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도 그 분위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이 정말 재미가 없었다. 좋은 말이어도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질린다 그래. 질린다고. 아주 좋은 수업이 질릴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컨텐츠인데 질릴 수 있어요. 질리는 것은요, 절대로 세타파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뇌는 늘, 뇌가 아까 암기선수라 그랬는데 뇌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냥 재미없는 걸 집어넣으면서 이래 이러면은 못해요. 그래서 뇌는요, 뭐만 좋아한대요? 신선한 자극만 좋아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세타파가 잘 나오게, 응? 해마가 활동을 잘하게, 응? 그렇게 신선한 걸 계속 제공하고 있는지, 그냥 푹 쳐져가지고 재미없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책장을 넘기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거는 헛거예요, 헛거.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책장을 넘기는 게 더 문제예요.
응? 실제로는 제대로 암기도 안 되고 공부를 아는 것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걔는 그날 그래도 한 30페이지 봤다고 자기 위안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그 필요가 없어요. 좋은 상태에서 공부가 잘 되는 상태에서 30분을 보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흥미있는 거, 신선한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어느 날 아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재미가 있으면 계속 하세요. 그럼 괜찮아.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과목만 하루 종일 잡고 있는데 재밌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일단은 뭐에도 영향을 받냐면 책의 편집 상태 있죠. 계속 똑같은 색깔의 편집 상태로 계속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지루해요. 처음엔 좋은데 자꾸 가다 보면은 좋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지루해. 그런 것처럼 책장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간 즈음에 만약에 문제집으로 바꿨다 그럼 조금 나아요. 좀 편집 상태도 달라지고 시각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들도 그래서 그것도 약간 신선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더 좋은 건 과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만 다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난 그래도 오늘은 국사의 날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중간중간에 적당하게 바꿔줘야 돼요. 저는 무조건 하루에 다 했어요. 저는 4과목을 보면 4과목을, 5과목을 보면 5과목을 하루에 다 했어요. 무조건 푸는 순서대로. 시험장 가서 내가 풀 순서대로 그거 순서대로 쭉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신선하게 바뀌면서도 그 바뀌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가 너무 뻔하니까 마음도 상당히 편했었어요. 오늘은 뭐 하지? 뭐 이게 아니고 아침부터 쭉 정해져 있었어요. 페이지만 정하면 돼. 근데 사실 페이지보다도 시간 되면 딱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 스케줄이 간단했었어요. 스케줄을 잔뜩 짜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좀 보는 것도 무서워요. 그런 걸. 막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밥은 언제 먹니?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해봤자 그거 보고 막 스트레스만 많이 받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자연스럽게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수업을 들으실 때도 그래서 자꾸 대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뭐 재밌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참여해야지 재밌지 수동적으로 있으면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대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저는 알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참여하면서 제 얘기를 듣게 되면 신선한 자극이 된다고.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뇌는 신선한 자극만 좋아한다 그랬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 뇌는 중요한 자극을 좋아해요. 중요한 거. 뇌가 왜 있을까요? 응? 생각하려고. 왜 생각해요? 생존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뇌는요 우리가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이 잘 살길 바래요.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 뇌는요 늘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 받아들여서 오래 가는 정보는요 뻔해요. 생존에 도움이 되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이거는 한 번에 바로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 죽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돼요. 그런 정보들은 한 번에 바로 외워요. 두 번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바로 기억해요. 그런 정도의 어떤 물건에 어떤 느낌의 그 액체가 있고 뭐 김이 모락나 그런 느낌을 바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존에 필요하다. 즉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외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단어 어떤 걸 외우는데 그걸 오늘 외우면 살고 못 외우면 오늘 집에 가다 죽는다. 그럼 그거 분명히 외워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었는데 거기 지금 뭐 그런 거 안 하겠지. 근데 그때는 참 이상한 것들도 많았어. 들어가자마자 신병한테요. 거기 중대 인원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한 100명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관물대 몇 번째 칸에 어느 상병이 앉아 있는지를 그걸 외우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저는 외웠는데요.
외우긴 외웠는데 전 지금 생각해도 지금 외우라면 못 외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안 외우면 죽는다는 생각했나 봐요. 왜냐면요, 제가 안 외워가지고 죽는 애를 봤거든요. 저랑 같이 들어간 애가 있었는데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아우, 저렇게 살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외웠어요. 제가 한 3일 정도 걸렸나 그래요. 하루에는 못 외웠어요. 너무 많더라고. 근데 계속 이제 지나가면서도 몇 번 체크한 보고,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저 사람은 어디, 저 사람은 어디지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러면서 심지어는 배식을 받으면서도 계속 외우면서 3일 내내 했는데 그걸 외우게 됐어요. 한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는 제가 지금 하라면 못한다니까요. 그거 안 외운다고 안 죽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 한번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중요한 거, 생존에 필요한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잘 듣는 거는 이건 약간 그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붕당 정치 했는데요. 붕당 정치에 대해서 특별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된 원인, 그거 3개, 응? 정렬입, 정철. 만약에 그거를 못 외우면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바로 외워요.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안 죽잖아, 사실. 정렬입 모반 사건을 못 외운다고 집에 가다가 죽어요? 안 죽잖아. 그렇죠? 아니,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게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재밌거나 생존에 필요한 만큼 중요하거나. 그거 아니면 뇌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런 느낌이 없이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하기 싫은 이 정보를 어떻게든 뇌에다 끼워 넣으려고 꾸역꾸역 하려고 하는데 절대 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뇌와 우리는 거의 분리된 상태처럼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뇌가 재밌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2학년은 수업 시간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응?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사람들, 여기 학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보통 때 말을 조그맣게 하거든요. 제가 이거나 그렇지 이거 듣질 않아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못해요. 그리고 누구랑 만날 땐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도 않고 아주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이게 만났을 땐 그렇게 장난도 많이 안 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미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 시험 안 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할 때에는 제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이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책무예요. 제가 왜냐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공되는 정보는 필요 없다. 그건 저 자기 위안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 난 했으니까 진도 나갔으니까 끝이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근데 우스갯소리 한다고 또 이런저런 또 뭐 개그 콘서트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 과목에 필요한 거예요. 재미없으면 안 돼. 생존 부분은 조금 이 수업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예요. 재밌는 거밖에 없어. 예. 근데요, 해마 옆에 뭐가 있냐면 편도라는 게 있거든요. 뭐요? 편도. 해마 옆에 편도가 있는데 이 해마가 큰 사람은요 편도가 작아요. 근데 해마가 작은 사람은 편도가 커. 얘가 뭐냐면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위험중추거든요. 위험중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은 몸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반응을 해요. 위험한 상황이 생겼는데 반응 안 하면 이상하죠. 지금 여기 이제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부터 이거 내려놓고 뛰죠. 뛰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 보고 먼저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데 어쨌거나 뛰어야죠. 그런데도 이제 불은 났지만은 우리가 이 수업은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친 거죠. 그런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불이 나면은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냥 뛸걸요? 그리고 나서 저 1층에 내려가가지고 살아난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4층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번개처럼 내려왔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기억이 실제로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편도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때는요 이 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에는 해마 이런 데로 들어가는 피를 딱 단절을 시키고
편도만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고 뭐 기억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편도가 딱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손, 팔 이런 데 있죠. 팔, 다리 이런 데 쪽으로 피를 다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힘이 생기게 해가지고 엄청 빨리 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큰 문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밀면 다 밀려요. 그 나중에 기억을 못해 근데 실제로 기억을 못해. 왜냐면 해마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얘네들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두 개 다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감이 크고 또 뭐 인간관계 깨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주 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 근데 뭐 저기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문자로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참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또는 오히려 적대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편도가 엄청 커져요. 해만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 편도가 잘못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나야 나 죽을 것 같다, 뛰자 이래가지고 이제 몸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뛰게 되는데,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나미 펜이죠. 삼색 펜? 그걸 갖다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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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그때 이 편도가 막 작용을 해요. 이러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고, 응?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지? 막 이러고 막 얼굴이 우그락불그락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있고 막 그래요. 실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옆에서 막 삼색펜 따ቅ따ቅ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상해지지 않는데 뭐 이래요. 그러면서 뭘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상하게 내 주변에 저런 애들이 앉지? 뭐 이러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뭔가 그 1대1의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엄청 확대 해석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위험해.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야 이거 큰일 났어 이래가지고 해마는 계속 다쳐요. 제가 그랬잖아요. 편도가 작용하면 해마는 다친다니까요. 기억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잡실에 앉아가지고 수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그게 공부가 되냐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 하죠. 그게 그 얘기예요. 안 들어와. 왜냐면 들어가는 기억에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봤자 뭐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게 있어. 공부하기 전에 이 상처에 대한 치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다 뭐 상처가 많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한 명 정도 빼고는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좀 필요한데, 뭐 급하니까 뭐 빨리 책 사가지고 뭐 수업 듣고 뭐 이러면서 또 기분이 심하게 계속 나가고 문풀하고 뭐 이러냐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정작 먼저 했어야 되는 일들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게 마음에 떠오르는 불편한 것들이나 있으면 여러분 그거 정리하셔야 돼. 일단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하게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스스로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뭐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가도 똑같다니까. 다시 또 그게 최선이었어.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 또 어떤 관계 부분이나 이런 것들 빨리 가가지고 여러분이 빨리 사과해 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해결해야 돼요. 그게 공부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책 사는 게 공부 시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건강하게 이제 건강한 뇌파가 나오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편도가 이상작용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벌써 1시간을 얘기했어. 요 하나만 하고 봅시다. 4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 매일 얘기하는 거죠. 최대한 많이 반복하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많이 반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죠. 읽어보세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없지만 다행스러운 건 나만 별로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 두 개가 양립이 되느냐? 주어진 시간이 동일한데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동일한데 최대한 많이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죠. 빨리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빨리 보라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방법이 없어. 느리게 보는 건 안 돼. 예, 왜냐면 시간 자원이 동일한데 그 안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속도는 언제 나요? 재밌을 때. 푹 빠져요. 재밌는 영화에 푹 빠지는 것처럼. 집중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2시간짜리 영화도 어머나 이러면 재미가 없었던 거지 무슨 집중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지 무슨 집중을 못해.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는데 그게 내 집중의 대상이었냐 아니었냐 그거 차이인 거지 집중을 못하진 않아요. 좋은 거 시켜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시켜봐요. 때려도 안 되니까. 응? 게임 좋아해서 게임 해봐요. 뒤에서 엄마가 때려도 하잖아. 응? 그렇지 않습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속도가 나요. 집중하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나요. 무지하게 빨라져요. 그런데요. 집중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집중력도 좋아져요. 이게 선순환이 돼요. 약간 빠르게 가고 있을 때 운전할 때 약간 빠르게 가고 있을 때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면서 속도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사고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있어요. 한꺼번에 집중한다고 속도가 확 빨라지지 않아. 집중하면서 속도가 나면 속도가 날 때 좀 더 집중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을 하면 이 회독은요. 이건 뭐 다른 사람들과는 게임의 차원이 달라요. 한 번 볼 때 내가 2번 보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볼 때 5번, 한 번 볼 때 10번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희 관세법이라는 과목 가르칠 때 보면은 마지막에 붙을 친구들이 보여요. 그 친구들은 그 한 권을 사실 1회독을 3일에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붙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그게 어떤 상태까지 간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막 뒤에서 속도가 밀어주고 있어서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속도 집중 이러면서 쭉쭉쭉쭉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요. 훤히 다 보이는 거지 뭐 계속 지금 3일 한 번씩 본 것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속도를 내는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보는 데까지 보자. 그러면 안 돼요. 속도는 내야 돼. 세워라 내워라. 그냥 일단은 몸 상태 되는 대로 오늘은 한번 열심히는 보자. 이게 안 돼요. 속도는 내야 돼. 속도는 이제 내야 되는데 속도를 내는 거를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속도 내는 걸 뭐가 방해해요? 스마트폰. 부셔버려야 돼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좀 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물론 아까 있던 그런 상처의 기억들 이런 것들 있죠. 응? 관계 깨진 것들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 들었던 이상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나의 집중과 속도를 다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는 속도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나고 집중되고 속도가 나면 하루가 아주 알차게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나간다고. 근데 이렇게 많이 나갈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앞에 거랑 뒤에 게 연결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시험은 그렇게 내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응용이 된 제들 뭐 그런 것들도 또 시험을 풀고 꼭 그게 딱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여기도 나오네 이러면서 또 스스로 자기화의 암기가 된 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단어가 여기도 나오는데 저기도 나오네 이러면서 외우는 거거든요. 또 하나 보세요. 뭘 반복하래요? 꺼내는 거. 그러니까 인풋의 반대말인데요. 입력만 반복하지 말고 아웃풋을 반복하라 이거예요. 그림을 잠깐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반복하면 이긴다 하는데 그 반복하는 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반복하는 거를 늘 이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책 보고 그 옆에 연습장에다가 써보는 거 또는 어떤 때는 책을 이제 소리 내어 읽기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보고 읽는 걸 누가 못해? 보고 쓰는 걸 누가 못해? 그게 해마에 속는 거예요. 해마가 잠깐 그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공부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대뇌피실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도전적이지도 않아. 책은요, 덮어야 제맛이요. 응? 책을 그냥 계속 펴놓고 읽잖아요. 그리고 쓰게 되면은 그거는 기억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이미 기억한 거에 대한 터치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집어넣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외우고 차라리 쓰더라도 그걸 아예 가리고 써보든가, 응? 아니면은 바로바로 옮겨 적는 거 하지 마시고 한 10페이지 외워야 돼. 10페이지 충분히 집중해서 보시고 딱 닫어. 그리고 나서 그거 써보는 거. 이런 거는 도움이 되어도 바로 옮겨 적고 바로 옮겨 적고 그런 거를 팔운동한다고 그래. 깜지 쓰지 마요. 응? 깜지 쓰고 팔운동하고 그건 진짜가 아니고 계속 속는 거야. 근데 왜 그거 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은 있거든. 이게 뭔가 연습장이 차가고 있고 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뭐 오감을 이용하면 된다니까 뭐 팔운동을 한 거예요. 네. 체력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요, 다들 이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풋, 킵, 인풋, 킵. 이래서 이제 인풋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필요하긴 하지만은 아주 인상적인 인풋이 있으면요, 어떤 때는 단 한 번으로도 좋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외우기 좋게끔 조금 더 두문자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래가지고 또 한 번 해보고, 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요리를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요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면 한 방에도 되고요. 전 근데 공부할 때 해가지고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 그런 거 없도록 하려고 저는 그 처음에 초반 해독 때 저 요리를 많이 해요. 처음에 아주 일해독이 상당히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그냥 통째로 못 외우겠는데 이게 좀 암기식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풋을 반복해봤자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인풋은 인상적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아웃풋의 반복이 있죠. 요게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꺼내는 거 있죠. 여러분은 계속 집어넣는 것만 해. 그게 문제요. 꺼내는 거가 진짜 반복이에요. 어떻게 꺼내야 되지? 좀 전에 그 연습장에 써보는 것도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바로 옮겨 적는 것처럼 꺼내면은 속아요. 자기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도 모르고 자꾸 속아. 문제풀이가 그래서 좋은 거지 뭐. 문제풀이가 그래도 꺼내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를 시즌에만 해.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문제풀이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문제풀이는 좋은 거고, 사실 제가 암기강화 그 프로젝트 하면서 그 암기강화 그 심화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게 계속 꺼내는 거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면 암기강화 수업은 힘들기만 해. 왜 자꾸 답을 적으라고 하지? 그러면서 제가 뭐 불러주는 거 이런 걸 계속 적기만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계속 꺼내는 거 해야 되거든요. 꺼내는 거를. 그래서 이제 꺼낼 때요, 여러분 나무 보면 잘 기억나는 분들도 있어요. 나무, 그 녹색 나무들 있죠. 이 녹색이 또 기억이 잘 돼.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앞에 그 누가 그린 색깔 옷을 입고 오면은 그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딴 데 쳐다볼 수는 없잖아. 이상하다고 그럴 거니까. 꺼내는 거를 잘 꺼내야 돼요. 근데 꺼내는 걸 잘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넣어야지. 근데 이제 우리 넣을 때 그냥 막 집어넣어. 체계적이지 않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잘 집어넣어야지 잘 꺼내는데, 잘 집어넣어도 한 번도 안 꺼내본 사람은 못 꺼내요. 도서관에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도서관 절대 안 가는 친구도 있어요. 도서관 가면 죽는 줄 알고 도서관 절대 안 가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가도 그 책 잘 못 찾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가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전 거기 이제 그거 검색 안 해도 전 다 알아요.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책 보고 싶으면 그쪽 가면 거기 다 있어요. 꺼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그 사서 수준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책 집어넣고 빼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훈련에 의해서 돼요. 제가 뭐 그거를 한 번에 다 외웠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 도서관 그게 크지 않아가지고 아주 좋은데 거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공부를 해도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아웃풋하고 있는지, 예? 몇 번 꺼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근데 저거 안 하고 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야. 자꾸 인풋. 왜 인풋해?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지 않잖아. 어차피 보고 쓰는 거니까. 응?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에서의 귀차니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응?
그거 마음 불편한 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날 때 그 아주 불편한 감정 있죠. 그거 잠깐을 못 이겨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쓰고 자꾸 자기 타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말 잘 쓸 수가 있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6개월이 주어지고 1년이 주어져도 쓰는 그 질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예. 이거는 좀 이따 봅시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